안녕하세요, 은백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열심히 탔던 자전거 국토종주에 대해서 저만의 가이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전거 국토종주란 4대강 자전거길을 중심으로 전국 자전거 도로를 종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죠. 거기서 운영하는 인증제를 통해 매달 인증서 등의 각종 인증을 받아 개인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종주 인증의 종류는 큰 카테고리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서해 관문에서 부산 을숙도를 잇는 국토종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코스를 모두 클리어하는 4대강 종주. 세 번째는 12개의 전국 주요 자전거길을 모두 클리어하는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이 있습니다. 인증서의 종류는 이 큰 3개의 카테고리별 행안부에서 수여하는 공인인증서 및 메달을 받을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종주 수첩을 유인인증센터에서 구매해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수첩의 각 자전거 도로별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받거나 모바일 인증을 통해서 역시 국토종주 수첩을 판매하는 유인인증센터에 가서 인증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국토종주 수첩의 가격은 4,000원이고요. 큰 카테고리별 인증서는 무료 발급이 되며 메달은 케이스, 배송비 포함 그랜드슬램은 12,500원, 4대강과 국토종주는 각각 12,000원을 우리강 이용 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랜드슬램 메달과 국토종주 메달 2개를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인증 구간의 종류와 인증센터의 개수를 알아보자면 12개의 주요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 인증수첩의 인증딱지를 받는 것은 이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라 자전거길은 인증딱지가 없고요. 대신 동해안길이 강원 구간, 경북 구간으로 2개의 딱지를 수첩에 붙여줍니다. 이 12개의 딱지는 은딱지이고 큰 카테고리인 4대강, 국토종주, 그랜드슬램 이 3가지는 금딱지로 붙여줍니다. 전체 인증센터는 전국에 85개이며 이 중 유인인증센터 15개가 운영됩니다. 단 유인인증센터가 있는 곳도 무인인증센터 부스가 있으며 무인인증센터는 각 구간 인증 딱지를 붙여주고 인증수첩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해당 인증센터의 구간 도장은 무인인증센터에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가 좀 길었는데요. 제 그랜드슬램 경험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국토종주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전거를 사는 것이겠죠. 이미 타고 있는 자전거가 있을 경우 출발 전 전반적인 점검을 샵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자전거를 사서 출발했기 때문에 전 구간 완주를 하는 동안 자전거가 고장이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종류가 많은데 저는 2단 접이식 미니벨로로 국토 완주를 했고요. 제품은 티티카카 플라이트 P9HD 모델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를 처음 선택했던 이유는 완주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언제라도 택시, 버스, 기차를 통해서 실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솔직히 부산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완주를 해본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10에서 11kg 정도의 가벼운 카본이나 티타늄 MTB가 국토종주에 최적일 것 같고요. 로드류는 그래블바이크 정도는 괜찮지만 정통 로드 자전거는 길이 좀 안 좋은 구간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벨로의 경우 최소 8단 이상은 돼야 오르막을 어느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미니벨로로 이화령 같은 긴 오르막 구간은 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첩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어서 인천 서해관문 인증센터에서 수첩을 샀고요. 설날 추석 당일 빼고는 365일 운영하니 언제든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천 부산 구간을 4박 5일을 목표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에는 5박 6일 오전 도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주 자전거 고수라고 하시면 3박 4일도 가능하겠고요. 중수 정도쯤 되시면 4박 5일, 5박 6일 정도, 체력 등 상황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6박 7일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종주를 하는 시점은 봄, 가을이 최적인 것 같고요. 저는 5월 말에 부산 종주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꽤 남쪽으로 가면 더워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의 계절 상황을 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가 아마도 날씨도 베스트고
경치도 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제가 느꼈던 팁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최대한 등에 매는 배낭은 피해야 합니다. 일단 아무리 가벼워도 하루 100kg 정도를 타게 되면 그 가벼운 무게도 천근 만근으로 느껴지고요. 또 등에 통풍이 안 되면서 상당히 덥고 불쾌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벨로의 앞가방이 정말 편했던 것 같고요. 앞가방이 어려운 자전거라면 안장 가방이나 포크에 다는 가방, 아니면 뒤에 캐리어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짐은 최소화해서 여벌의 옷과 최소한의 세면도구 정도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숙소를 가면 바로 빨아서 다음날 좀 덜 말라도 바로 입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벌의 옷은 그 상황이 못 되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해외도 아니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편의점 등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것은 사면 된다는 생각으로 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라이딩 팁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최대한 라이딩을 무리해서 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탔고요. 부산 종주의 경우 4, 5일을 타야 하기 때문에 하루 무리해서 뻗어버리면 다음날 라이딩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벨로로 평지 기준으로 15에서 17km 정도의 평속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앞바람, 뒷바람, 경사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체력을 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자신의 체력에 맞는 휴식시간 주기를 지켜야 합니다. 저도 뭔가 때때로 2-3시간 휴식 없이 미친듯이 탄 구간들도 있었는데요. 최대한 정해진 휴식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에는 가능하면 벤치 같은 곳에 쭉 뻗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칭도 꼭 하고 다시 출발하면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휴식은 앉아서 핸드폰 보다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몸도 풀리지 않고 피로도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할 때 보급은 저는 주로 초코바나 바나나 우유 같은 것으로 가볍게 했고요. 항상 편의점에 눈에 띄면 보급품을 미리 사서 초코바 같은 것을 항상 가방에 2개 정도는 유지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특정 구간들은 2-3시간을 타도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조차 없는 곳들이 있어서 가방에 보급품이 떨어지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급품으로 캔커피류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갈증을 더 유발하기도 하고 이뇨작용도 있어서 화장실을 더 가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저 같은 경우 라이딩을 하면서 중간중간 쉴 때 숙소를 알아보곤 했는데요. 자신이 어느 정도 라이딩을 할 수 있을지를 사실 미리 알기가 어려워서 숙소를 미리 예약해놓고 종주를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일 숙소를 오후 늦게 잡게 되면 어려운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제 생각으로는 당일 라이딩을 하면서 점심 먹을 때쯤 대략적인 그날의 종착지를 정하고 숙소를 검색해서 예약하는 것이 최적인 것 같습니다. 숙소 상황에 따라 그날의 종착지를 정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은 정말 숙소를 오후 늦게 못 구해서 그냥 야간 라이딩으로 끝까지 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점심 먹을 때 숙소 예약은 필히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들을 정리해보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종주 시작 전에 몇 주, 최소 2주 정도는 금주를 해서 기본 체력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최소한 출발 이틀 전에는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주하기 1-2달 정도 전부터 계단 오르기 등 기본적인 하체 강화를 해놓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4-5일 정도를 계속 자전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체 운동과 매일 2-30km 정도의 라이딩을 하며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갈 것이냐, 둘 또는 여러 명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남들과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 혼자 전 구간을 돌았고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같이 라이딩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으신 분들은 동반자들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라이딩 역량이 비슷비슷하고 같이 많이 타보신 분들과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길 안내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 카카오 내비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시면 GPS 성능도 정확하고 배터리 걱정도 없어서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핸드폰에 카카오 내비로 시작을 했다가 제주도 종주 이후에 아이스포츠사의 BSC 200S 모델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쭉 사용했었는데요. 라이딩의 쾌적함이 큰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딩 코스에 대해서는 라이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길 외에 공도로 우회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우회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종주 중에 어느 민박집 사장님께서 국도 우회를 하게 되면 빠르긴 하나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국토종주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후로는 최대한 국도 우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전 구간 완주를 해보니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해진 이후에 야간 라이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숙소를 못 구해서 야간에 라이딩을 몇 번 했던 구간들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비상시를 위해 앞뒤 라이트를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주간에도 준 라이트는 반드시 켜고 달리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작년에 국토완주 그랜드 슬램을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자전거 국토종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토종주하기에 최적인 날씨인 요즘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자전거 국토종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